애니메이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성 캐릭터는 보통 메인 히로인들이 되기 마련인데요. 아무래도 작품 전개에 있어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만큼 비중도 크고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히로인들 쪽으로 눈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메인급도 아닌 캐릭터가 웬만한 히로인들보다 더 큰 인기를 끌기도 했는데요. 오늘 알아볼 주제는 다른 히로인들보다 인기가 많은 여동생 캐릭터입니다. 아즈사가와 카에데는 청춘 돼지는 바니걸 선배의 꿈을 꾸지 않는다의 등장인물로 주인공인 아즈사가와 사쿠타의 여동생인데요. 카에데는 조금 독특한 설정이 있습니다. 이 캐릭터는 중학교 1학년 때 집단 괴롭힘을 당한 이후 사춘기 증후군이라는 것이 발병해 이유 없이 온몸에 멍과 상처가 나던 캐릭터로 트라우마로 인해 기억 상실과 다중인격을 동반한 해리성 장애 판정을 받았던 이력이 있는데요. 帰れ、そろそろ起きろ。朝ごはんができるぞ。誰ですか？あ、どこですか？私、何ですかこれ。楓。 그래서 과거의 기억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는 걸 극도로 두려워해 무려 2년 동안이나 집안에서만 생활하며 오빠 이외에는 타인과 전혀 교류를 하지 않았던 캐릭터였습니다. お兄ちゃんいるんですか？桜島舞です。はじめまして。はじめまして。朝川楓です。教えてくれてありがとう、楓ちゃん。すいません。極度の人見知りで。 때문에 무척이나 낯을 가렸는데요. 이렇다 보니 매일매일을 오빠와 함께하며 다 큰 오빠의 침대에 서슴없이 기어들어가는 것은 물론 사쿠타가 집으로 돌아올 때면 현관에 마중을 나오는 등 전형적인 브라콘 기질을 보였던 캐릭터였습니다. お兄ちゃんが不良に目覚めました。いや、目覚めてない。また新しい女の人を連れてきてます。彼女は舞さんの妹だ。しばらくうちで預かることになったから。 나중에는 사쿠타의 도움을 받아 바깥에 나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며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でもお兄ちゃんから離れたら楓は死にます。 이러한 모습 덕분인지 2018년도 애니플러스 캐릭터 토너먼트에서는 16강에 진출했던 이력이 있었고 2019년도에는 무려 4강에 진출해 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들은 뭐든 해주고 싶기 마련입니다. 이는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인데요. 미칠 듯한 귀여움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던 호시노 히나타는 나에게 천사가 내려왔다의 주인공인 호시노 미야코의 여동생인데요. 이 캐릭터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엄청난 귀여움과 깜찍함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おかえりひなた。にゃねただいま。お邪魔します。 작중에서는 언니인 미야코에게 쉴 새 없이 안겨들고 같이 자자고 하거나 목욕하자고 조르는 등 애교를 부리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今日は花ちゃんがいるでしょ。だから花も一緒だぞ。때로는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달라붙어 미야코를 곤란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あのさ、窮屈じゃない？全然大丈夫だ。いや、トイレの中はさすがに来ないで。そろそろ限界だから。 그리고 그런 여동생을 조금 떨어뜨리기 위해 5일 동안 거리를 두자고 했을 때는 なみゃねえ、ちゃんと聞いてるか？ひなたちゃんがなんか変なのと喋ってる。大変、ひなたちゃんがヘニョヘニョしてる。 3일차를 못 버텨 폐인이 되기도 했죠. 히나타의 이런 폭발적인 귀여움은 인기 투표에서도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막강한 인기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서툴기는 하지만 언니가 먹을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도 하고 낯을 가리는 언니를 위해 옷가게 점원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등 언니를 아끼는 모습을 종종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저런 여동생이 있다면 조금 귀찮긴 하겠지만 하루하루가 행복할 것 같네요. 유우키 미캉은 투 러브 트러블의 등장인물로 주인공인 유우키 리토와 피가 이어지지 않은 여동생으로 등장합니다. 이 캐릭터로 말할 것 같으면 진짜 뭐든지 잘하는 엄친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얼굴도 예쁘고 요리도 잘하며 심지어는 공부까지 잘해서 학교에서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 6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집안일은 대부분 미캉이 하고 있으며
아침에는 오빠를 깨워주고 얹혀 사는 식객들의 아침 식사를 챙기는 등 오빠보다 훨씬 성숙하고 가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밖으로 티는 안 내지만 브라콘 기질이 있기 때문에 히로인인 라라가 얹혀 살았을 때는 리토가 자기를 신경 써주질 않자 토라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또 다른 히로인인 모모가 집안일을 능숙하게 해내자 내가 있을 곳이 줄어들었다며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학교에서는 오빠 얘기밖에 안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가족의 정도로만 비춰졌지만 어떻게 된 게 가면 갈수록 이성으로서 사랑하는 것 같은 위험한 냄새를 풍기기도 해서 여러 위험한 장면을 많이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お兄さんってばその 대표적으로는 장난이라고는 하지만 자신들은 피가 이어지지 않은 남매이니 서로 결혼을 할 수 있다고 하거나, 모모가 매일 밤 리토의 방에 들어가자 미캉도 몰래 리토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같이 눕기도 하고, 넘어져서 서로 몸이 얽혔을 때는 현관 합체를 일으키기도 했었죠. みかんごめん忘れあまたでいいやお邪魔しました 그래서인지 이런 그녀의 인기는 1회 인기투표에서 4위, 후속작인 다크니스의 인기투표에서도 4위를 차지했을 만큼 엄청난 팬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품 속 캐릭터 중 가족으로 삼고 싶은 캐릭터 부문에서는 무려 1위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미캉을 소개한 김에 피가 이어지지 않은 또 다른 여동생을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이츠카 코토리는 데이트 어 라이브의 등장인물로 주인공인 아츠카 시도의 여동생입니다. 이 캐릭터의 특징으로는 여동생 모드와 사령관 모드,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흰 리본으로 머리를 묶었을 때는 애교 많은 여동생으로 변하고, 검은 리본으로 머리를 묶으면 성격이 거칠게 변하며 사람들을 지휘하는 사령관 캐릭터가 됩니다. 작중에선 주로 사령관 모드로 존재하는데요. そんなこと少し考えればわかるでしょこのミイデラゴミ虫 보기에는 이렇게 보여도 이 캐릭터는 미캉과 비슷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시도와 코토리가 서로 데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시도에 대한 코토리의 호감도를 볼 수 있는데, 무려 데이트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맥스 상태였다는 게 밝혀지게 됩니다. これは昨日からの君に対する小鳥の好感度の推移さ。そう一度たりとも変動していない。ずっとマックス状態のまま。 이 밖에도 대나무에 걸어둘 소원을 적을 때는 시도와 결혼이라고 적어두기도 하는 등 진성 브라코닌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 코토리는 여동생 모드와 사령관 모드가 서로 갯모해를 일으켜 엄청난 인기를 자랑했는데요. 小鳥はお兄ちゃんが大好きなのさ。そんなの数値ミスよ計測ミスに決まってるんだからそんなことはない。ねえシド本当もちろん本当さ。大好きだぞ小鳥。その私 妹としてな。 세계적인 애니 캐릭터 토너먼트인 국제 사이모의 리그에서는 2014년도에 우승을 차지했고, 중국의 인기 캐릭터를 뽑았을 때는 준우승까지 차지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나는 친구가 적다, 줄여서 나친적의 등장인물인 하세가와 코바토는 영국계의 일본인인 어머니를 닮아 금발 벽안의 미소녀로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캐릭터는 외모를 썩힐 정도의 중증 오타쿠이자 중2병 캐릭터라 작중에서 안쓰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곤 했는데요. 코바토는 스스로를 흡혈귀라 칭하고 있고 온갖 중2병 대사를 남발하며 늘 고스로리 복장을 입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我は1万年の時を生きる夜の血族人間どもには吸血鬼と呼ばれ恐れられている存在だ吸血鬼知ってる怖いやつだ 근데 낯을 많이 가려서 항상 코다카에게 의지하고 있는 캐릭터이기도 하죠. 意味わかんないけどやっぱり可愛いあんちゃんお嬢ちゃん今どんなパンツ履いてるの 그래도 낯을 가릴 뿐이지 탑급에서는 아이돌급의 인기인으로 나오는데요. 학교에서 그녀는 학생들에게 코바토님이라 불리며 칭송받고 있고 동시에 엄청난 양의 남성 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거리를 둬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인싸생활을 누릴 수 있는 캐릭터죠. 이런 모습 덕분인지 애니메이트에서 이뤄진 인기 투표에서는 가장 친구가 되고 싶은 캐릭터 2위, 총리 대신을 해줬으면 하는 캐릭터 2위,
그리고 애니메이트에서 일했으면 하는 캐릭터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히로인들보다 인기가 많았던 여동생 캐릭터들에 대해 소개해봤는데요. 현실의 여동생은 같이 있어도 말 한마디 안 섞는데 이런 여동생들을 보고 있자니 문득 부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여동생 캐릭터가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小鳥俺の可愛い妹よいや降りろよ重いよ